오늘의 이야기는 파문당한 불량 소림사가 주막에서 버린 난동 속에서 의외의 영웅으로 떠오른 순간입니다. 술과 만두로 시작된 그의 전설,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산문에서 쫓겨난 지 한 달. 일빈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장터 주막으로 향했다. 비록 가진 돈은 얼마 없었지만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술을 입에 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주모 막걸리 한 병과 고기전 한 접시. 그는 늘 같은 주문을 반복했다. 소림사에서 수행하던 시절의 엄격한 계율과는 정반대의 삶이었다. 청규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금주령을 어기고 옥외 중 하나인 부름주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였다. 하지만 이미 파문당한 몸, 더 이상 지킬 계율도 없었다. 주모는 혀를 찼지만 손님이 귀한 시골 장터에서 일비는 단골 중의 단골이었다. 그의 돈은 비록 적었지만 매일같이 찾아오는 성실한 손님이기도 했다. 더욱이 그는 술에 취해도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 양반 또 오셨구먼. 아직 해도 기울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술을 찼다니. 주모, 술이 어디 시간을 가리나.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마음이 답답하면 술을 마시는 것이지. 술잔이 채워지면 일빈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다. 소림사에서 보던 그 험악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세상 모든 근심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깃들었다. 하하, 세상 근심도 소림의 청규도 술 한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의 이런 태평함은 사람들에게는 한심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묘한 친근함을 주었다. 무리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했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다른 구석이 있었다. 장터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다. 소림사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소림사는 천하 제일의 명문정파, 그곳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분명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어린 동자들은 몰래 그의 흉내를 내며 장난쳤다. 술잔을 들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따라하며 깔깔거렸다. 상인들은 은근히 그가 앉아있는 날이며 마음이 놓인다고 느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있으면 주막이 평화로웠다. 이상하지? 저 사내가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 그러게 말이야. 분명 소림사에서 쫓겨난 파괴승인데 보기보다 선량한 것 같아. 사실 일빈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나쁘지 않았다. 소림사에서는 매일같이 무공수련에 매진해야 했고 엄격한 계율 아래서 숨막히는 생활을 해야 했다. 새벽 예불부터 저녁 좌선까지 하루 종일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술을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잠들고 싶을 때 잠들 수 있었다. 누구도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자유라는 게 이런 건가?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소림사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던 자유였다. 그러나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거친 산적 무리가 주막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문이 박살나는 소리에 주막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다. 이 마을이 우리 구역인 걸 잊었느냐? 세금 내라. 산적 두목의 목소리는 험악했다. 키가 크고 얼굴에는 칼자국이 있었으며 허리에는 큰 환도를 차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20여 명의 산적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모두 흉악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각종 무기를 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몸을 숨겼다. 주막 안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여인들은 떨며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주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릎을 꿇었다. 손이 덜덜 떨리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제발 오늘 하루만 살려만 주십시오. 장터가 비가 와서 손님이 적어 돈이 별로 없습니다. 뭐라고? 돈이 없다고? 산적 두목은 주모의 머리채를 잡고 비웃었다. 주모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감히 저항할 수도 없었다. 우릴 속이려 했겠다. 이 집은 오늘 불태워야겠다. 다른 산적들도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다. 한 명은 이미 횃불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기둥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 불을 지르기 전에 이 집에 있는 것들 모조리 털어가자. 여자들도 데려가면 좋은 값에 팔 수 있을 거야.
산적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다. 주막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서로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 순간 한 구석에서 술잔을 비우던 일빈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지금까지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던 그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다. 술맛을 방해하는 건 용납 못하지. 주막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빈에게 쏠렸다. 산적들도 갑자기 나타난 이 방해꾼을 추시했다. 산적 두목은 비웃으며 칼을 뽑았다. 칼날이 촛불에 반사되어 번쩍거렸다. 뭐야, 이 건달은? 내 놈이 우리를 막을 셈이냐? 일빈은 느릿하게 고개를 저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그 움직임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다. 막을 생각은 없어. 다만 술상은 지켜야겠지. 아, 술상을 지킨다고? 웃기는 놈이군. 산적 두목이 크게 웃으며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 순간 일빈이 술병을 휘두르자 두목의 이마가 갈라지며 피가 흘렀다. 아! 두목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휘청거렸다.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눈을 가렸다. 술병 하나에 제대로 맞은 것이었다. 두목님. 산적들은 놀라며 동시에 달려들었다. 칼끝이 번쩍 몽둥이가 휘둘러졌다. 20여 명이 한꺼번에 덤벼드는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다. 그러나 일빈은 비틀거리며 몸을 움직였고 이상하게도 그 움직임이 모두의 공격을 피했다. 마치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비틀거림 하나하나가 정확히 적의 공격을 회피하고 있었다. 한 산적이 칼로 찌르자 일빈은 옆으로 기울어지며 피했다. 다른 산적이 몽둥이를 내려치자 그는 앞으로 비틀거리며 공격 범위에서 벗어났다. 세 번째 산적이 옆구리를 노리자 일빈은 뒤로 휘청거리며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저렇게 비틀거리면서도 어떻게 모든 공격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한 손으로 만두를 집어 던졌다. 따끈따끈한 만두가 한 산적의 얼굴에 정통으로 날아갔다. 으악, 뜨거워. 만두가 눈에 꽂힌 산적이 우르르 넘어졌다. 뜨거운 기름기가 얼굴에 튀자 그는 고통스럽게 바닥을 굴렀다. 만두가 무기라니. 다른 산적들이 당황했지만 공격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일빈의 반격도 계속되었다. 그는 고기전 한 조각을 집어 다른 산적의 얼굴에 던졌다. 기름기가 잔뜩 묻은 고기전이 눈을 덮치자 놈은 울부짖으며 넘어졌다. 아, 눈이 안 보여. 또 다른 산적이 달려들자 일빈은 소매 속에서 따끈한 만두를 꺼냈다. 만두는 먹는 것만이 아니지. 그는 만두를 던져 산적의 이마를 맞췄다. 뜨거운 열기에 놀란 산적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이건 무슨 무공이야? 만두로 사람을 쓰러뜨리다니. 사람들은 경악했다. 지금까지 본 어떤 무공보다도 기괴하고 예측 불가능했다. 만두 하나가 무기라니. 이건 보통 무공이 아니야. 그러나 정작 일빈은 태연하게 술잔을 들이켰다. 싸우는 도중에도 술을 마시는 여유를 보였다. 무공은 무슨 그냥 던졌을 뿐이지. 산적 무리의 반 이상이 이미 바닥에 쓰러졌다. 뜨거운 만두와 고기전에 맞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자들, 술병에 맞아 이마가 터진 자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남은 자들이 이를 갈며 덤벼들었지만 일빈의 발길질 한 번에 연이어 나가떨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는 듯 했으나 그 비틀거림이 되레 예측 불가한 움직임이 되어 적들을 제압했다. 이놈, 정면승부다. 한 산적이 분노하며 칼을 크게 휘둘렀다. 하지만 일빈은 술상 위로 발을 올려딛고 날아올라 상대의 어깨를 짓눌렀다. 술에 취한 듯 보였지만 그 한 동작마다 산적들의 숨통을 틀어막았다. 으악! 어깨를 짓눌린 산적이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다. 일빈의 몸무게가 어깨 위에 집중되자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다른 산적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일빈은 술상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며 그들의 공격을 회피했다. 마치 술상 주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저놈을 포위해. 한꺼번에 덤벼들어. 산적들이 전술을 바꿔 포위망을 좁혀왔다. 하지만 일빈은 술잔을 들고 한 바퀴 돌며 모든 방향의 적들을 동시에 견제했다.
술잔에서 튀어나온 술이 산적들의 눈에 들어갔다. 아, 눈이 매워. 술이 눈에 들어갔어. 혼란에 빠진 산적들 사이로 일빈이 피집고 들어가 주먹과 발길질을 날렸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매 타격이 정확히 급소를 노렸다. 이런 무공이 어디 있어. 술에 취해서 싸우면서 이렇게 강할 수가. 산적들의 절규가 주막 안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산적 두목마저 바닥에 쓰러졌다. 일빈의 마지막 술병 던지기가 그의 뒤통수를 정확히 강타한 결과였다. 우리가 술병과 만두에게 당했다고? 두목은 의식을 잃기 직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잠시 후 주막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쓰러진 산적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멀쩡히 앉아있던 것은 일빈의 작은 술상뿐이었다. 신기하게도 그 격렬한 싸움 속에서도 술상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술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술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술잔을 비운 일빈은 태연하게 중얼거렸다. 아, 이제야 술맛이 돌아오는구나. 손님들은 탄성을 터뜨렸다. 지금까지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다. 저 사내가 우리를 구했어. 주막을 지킨 영웅이야. 20명이 넘는 산적을 혼자서 다 쓰러뜨렸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주막을 가득 메웠다. 방금 전까지 공포에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빈을 영웅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주모는 눈시울이 붉어져 일빈에게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고맙습니다, 손님. 아니, 영웅님. 일빈은 손사래를 쳤다. 여전히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영웅은 무슨, 그냥 술상을 지킨 거지.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다. 그들에게 일빈은 분명한 영웅이었다. 약자를 지켜준 사내, 술에 취해 있으면서도 누구보다 강한 존재였다. 정말 대단해. 어떻게 술병과 만두만으로 저렇게 세게 싸울 수 있지? 분명 깊은 무공이 있는 거야. 아이들이 일빈 주위로 몰려들었다.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호기심과 동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아저씨, 만두 던지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술병으로 싸우는 비법도요. 일빈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애들아,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술이 알아서 몸을 움직이는 거지. 그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감탄했다. 겸손함까지 완벽한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일빈을 주막의 영웅이라 불렀다. 그는 영웅이 될 마음도 세상을 바꿀 뜻도 없었다. 다만 술과 만두를 지키려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이미 강호를 떠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장터는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 찼다. 주막 사건은 이제 마을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불량 소림사가 술병 하나로 산적 20놈을 쓰러뜨렸다더라. 아니야, 내가 들은 건 만두로 대장을 제압했다는 거야. 하아, 만두든 술병이든 중요한 건 주막이 무사했다는 거지.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웃음과 경애가 섞여 있었다. 무서운 산적들을 물리쳐준 고마움이 컸다.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어 갔다. 처음에는 20명이던 산적이 30명이 되고 나중에는 100명이 되기도 했다. 일빈이 사용한 무기도 점점 늘어나 술병, 만두, 고기전뿐만 아니라 젓가락, 숟가락까지 포함되었다. 그날 주막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장관이었다지. 한 손으로는 술을 마시고 다른 손으로는 만두를 던져 적을 쓰러뜨렸다더군. 들리는 말로는 술상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해. 장터의 상인들도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다.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일빈이 머물고 있는 주막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장터 전체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아이들은 막대기를 들고 서로에게 만두를 던지는 흉내를 내며 놀았다. 받아라, 만두 18타. 으악, 뜨겁다. 나는 술병 신공을 쓸 거야. 아이들의 놀이에서도 일빈의 무공은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그들은 일빈을 영웅으로 여기며 그의 흉내를 내는 것을 최고의 놀이로 여겼다. 주막의 사건은 이제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작은 전설로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고 매번 들어도 질리지 않았다. 그러나 정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는 결코 유쾌하지 않았다.
소림사를 비롯한 여러 정파문파에서 급히 회의가 열렸다. 한 장로가 이 말을 짚으며 말했다. 강호의 채통이 무너졌다. 술과 만두로 영웅이 되다니. 그것도 파문당한 불량 소림사가 말이야. 다른 이는 분노하며 소리쳤다. 저 파괴승을 그대로 두면 정파의 위신은 땅에 떨어진다. 반드시 잡아와야 한다. 정파에서는 무공의 정도와 도덕적 수양을 중시했다. 그런데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만두를 던지는 자가 영웅으로 불리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다. 우리가 평생 수련한 무공이 술병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백성들이 저런 자를 영웅으로 떠받든다면 정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소림사 또한 술렁였다. 주지는 주먹을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불량배 같은 놈이 우리 소림의 이름과 엮이는 것만으로도 치욕이다. 반드시 단죄하리라. 소림사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다. 천하 제일의 명문정파라는 명성이 파문당한 제자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즉시 토벌대를 조직하라. 저 파괴승의 목을 가져와야 한다. 정파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들은 일빈을 잡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편 사파의 두목들 역시 이를 갈았다. 산적 무리의 패잔병들이 돌아와 보고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두목님, 그놈은 보통이 아닙니다. 술에 취해 있으면서도 우리를 모조리 쓰러뜨렸습니다. 20명이 넘는 우리가 술병과 만두에 당했다니. 사파 두목은 술잔을 내던지며 고함쳤다. 놈이 우리 산적지를 망치고 있구나. 이런 골칫거리는 빨리 없애야 한다. 사파에게 일비는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그의 존재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도 산적들을 무서워하지 않게 될 수도 있었다. 만약 백성들이 저항할 용기를 얻는다면 사파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저놈 때문에 우리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다른 마을에서도 우리를 우습게 볼지도 몰라.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그날부터 정파와 사파 양쪽 모두 불량 소림사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정반대였다. 정파는 강호의 질서를 위해 그를 잡고자 했고, 사파는 자신들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그를 제거하고자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비난은 백성들에게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정파와 사파가 모두 두려워하는 인물이라니 그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일까? 정파에서도 무서워하고 사파에서도 무서워한다니 그만큼 강하다는 뜻 아닌가? 백성들의 상상력은 점점 커져갔다. 일비는 이제 단순한 파괴승이 아니라 정파와 사파를 동시에 적으로 만든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주막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다. 멀리서부터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다. 혹시 여기가 그 유명한 주막인가요? 불량 소림사가 술과 만두로 산적들을 물리친 바로 그곳? 그들은 술을 시켜 마시며 속삭였다. 혹시 오늘 불량 소림사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그의 싸움을 직접 보고 싶다네. 만두 18타라는 무공을 정말로 볼 수 있을까? 주모는 곤혹스러웠다. 손님이 늘어나는 것은 좋았지만 모두가 일빈만을 찾고 있었다. 하이고, 이젠 이 집이 주막인지 무공토장이 된 건지 모르겠네. 주모님, 저기 앉아있는 분이 바로 그분 아닌가요?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선이 향하는 곳에는 늘 그렇듯 구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일빈이 있었다. 맞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은인이시지요. 주모의 대답에 손님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일빈을 관찰했다. 정말 평범해 보이는데? 저런 분이 그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고수일수록 평범해 보인다고 하잖아. 사람들은 일빈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술잔을 드는 모습에서도 깊은 무공의 흔적을 찾으려 했고, 만두를 먹는 모습에서도 특별한 기법을 발견하려 했다. 그러나 정작 일빈은 구석에서 술잔을 비우며 태평하게 중얼거렸다. 영웅이든 골칫거리든 다 필요 없어. 내게 중요한 건 술이 있고 만두가 있다는 거지. 그의 이런 담담함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다. 저렇게 초연할 수가. 역시 고수는 다르다. 이렇게 하여 주막의 영웅이라는 별명은 장터를 넘어 강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정파와 사파 모두 그를 눈엣 가시로 여겼지만 백성들은 속으로 속삭였다. 강호의 법도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술 취한 불량배 아니겠는가? 저녁 무렵 주막의 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젊은 무사 5명이 당당히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빛나는 장검이 매달려 있었고 눈빛은 싸늘했다. 복장을 보아하니 여러 정파문파에서 온 연합군이었다. 화산파의 푸른 도복, 무당파의 회색 도복, 그리고 소림사의 황색 승복까지 섞여 있었다. 불량 소림사 어디 있느냐? 그들의 목소리는 주막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손님들이 흠칫 놀라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모두의 시선이 주막 구석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늘 그렇듯 술상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일빈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술잔을 비우고 느릿하게 말했다. 여기 있다. 근데 술값은 냈냐? 사람들 사이에서 억눌린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술값을 묻다니 역시 일빈다웠다. 정파 무사들은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들이 우습게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건방진 놈. 강우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널 데리러 왔다. 화산파 무사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그의 손은 이미 검자루에 걸려 있었다. 일빈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데려가려면 술상부터 치워야지. 난 술 흘리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 그의 태연한 대꾸에 무사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강호의 명문정파에서 온 자신들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감히 우리를 우롱하느냐. 한 무사가 검을 번쩍 들어 일빈의 어깨를 겨눴다. 하지만 순간 일빈이 술병을 집어 던졌다. 술병은 정통으로 무사의 이마를 강타했고 놈은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쓰러졌다. 으악. 첫 번째 무사가 쓰러지자 나머지들이 당황했다. 그들은 일빈이 정말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무사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칼끝이 허공을 갈랐지만 일빈은 비틀거리며 몸을 돌려 흘려냈다. 마치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것 같았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확히 검의 궤도를 읽고 있었다. 그의 발길질이 술상 위를 딛고 날아가 두 놈의 턱을 동시에 강타했다. 으악. 이런. 순식간에 3명이 바닥에 나가 떨어졌다. 남은 두 무사는 당황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문파에서 총망받는 젊은 고수들이었다. 그런데 술에 취한 파괴승 하나에게 이렇게 쉽게 당하다니. 한 명은 이를 갈며 소리쳤다. 저건 술에 취한 척하는 신묘한 무공이다. 치권법인가? 다른 하나도 긴장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치권이라면 고급 무공 중 하나였다.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기법이었다. 일빈은 껄껄 웃으며 술잔을 다시 채웠다. 무공은 무슨 그냥 술김에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지. 그는 고기전을 집어 입에 넣고 태연히 말했다. 이래서 난 술을 끊을 수가 없다니까. 쓰러진 젊은 무사 5명을 바라보며 주막 손님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번에는 정파에서 온 고수들이었는데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누군가는 감탄하며 속삭였다. 저게 진짜 치권인가?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술에 취해 쓰는 권법. 이름하여 주먹치권. 아니야, 난 만두를 던지는 걸 봤어. 만두신공이라고 해야 해. 술병도 무기로 쓰잖아. 술병신공도 있는 거야. 사람들은 일빈의 싸움을 하나의 무공체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비틀거리는 움직임, 음식을 무기로 사용하는 기법, 술상을 중심으로 한 진법 등이 모두 특별한 무공으로 여겨졌다. 이날 이후 사람들은 일빈의 비틀거리는 싸움을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하나의 무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저런 무공이 세상에 있다니. 술과 음식으로 싸우는 무공이라 정말 기발해. 주막은 이제 완전히 무공 성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일빈의 무공을 보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왔다. 정파의 젊은 무사들이 불량 소림사를 굴복시키려 했으나 오히려 술잔과 발길질 앞에 쓰러졌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의 싸움을 무공이라 부르며 더 큰 전설로 만들어갔다.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영웅이라는 이름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다음날 장터 전체는 주막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이번에는 정파 무사들까지 당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정파 무사들이 5이나 나섰는데 모조리 쓰러졌다지? 그것도 술잔을 들고 싸우면서라더군.
화산파, 무당파, 소림사가 연합해서 왔는데도 안 통했다니.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가득했다. 정파 연합군까지 물리쳤다는 것은 일빈의 무공이 정말로 뛰어나다는 증거였다. 이제 그를 뭐라 불러야 할까? 불량소림사? 아니면 주막의 영웅? 영웅이라기보다는 주막대엽이라고 하면 어떨까? 주막치신이라는 건 어때? 주막에 술 취한 신인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은 웃음과 감탄 속에서 그의 새로운 별명을 짓기 시작했다. 백성들에게 있어 일빈은 더 이상 단순한 파괴승이 아니었다. 그는 약자를 지켜준 사내 술에 취해 있으면서도 누구보다 강한 존재, 정파와 사파를 동시에 두려워하게 만든 특별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소림사에서는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정파 연합군까지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은 주지는 긴 회의를 열고 무겁게 선언했다. 이제 놈은 소림의 치욕을 넘어 강호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 직접 장로들이 나서야 할까요?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체면을 더욱 깎아내리는 일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파 각 문파의 장로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런 자가 영웅으로 불리면 진정한 무림의 도는 땅에 떨어진다. 젊은 제자들이 모두 저런 무법자를 동경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무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편 사파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파마저 실패했다는 소식에 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정파 놈들도 못 잡았다고? 그럼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놈이 나타난 곳마다 우리 산적 무리가 당했다. 놈은 우리의 치욕이다. 사파 두목들은 입을 모아 일빈을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야 한다. 정파와 사파 모두 놈을 노리고 있구나. 이제 곧 놈은 어디에도 설 곳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일빈 주변의 사람들을 위협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는 전략이었다. 주모와 장터 사람들을 인질로 잡으면 어떨까? 그러면 놈도 어쩔 수 없이 나타날 것이다. 사파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어 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위협은 일빈의 이름을 더욱 높였다. 정파와 사파가 모두 그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특별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그날 저녁 주막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모두가 일빈을 보러 온 것이었다. 정말로 정파 무사 5명을 혼자서 물리쳤나요? 만두를 던져서 적을 쓰러뜨리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그는 구석에서 언제나처럼 술잔을 기울였다. 주변의 시선과 질문들을 의식하지 않는 듯 했다. 아이들이 그 주위를 맴돌며 외쳤다. 형님, 만두 18타 보여주세요. 술잔으로 적을 쓰러뜨리는 피법 좀 가르쳐주세요. 치권법이 뭔지 알려주세요. 일빈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애들아,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술이 알아서 몸을 움직이는 거지. 와, 정말 신기해. 역시 고수는 다르다. 사람들은 그 말에 더 큰 환호를 터뜨렸다. 일빈의 모든 말과 행동이 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주막은 점차 순례지가 되어갔다. 사람들은 영웅담을 나누고 일빈의 무공에 대해 토론했다. 그의 이름은 노래처럼 퍼져나갔다. 주막치신 일빈, 만두신공의 창시자, 술병무림의 대가. 새로운 별명들이 계속 생겨났다. 밤이 깊자 일빈은 홀로 주막 뒷마당에 앉아 있었다. 별빛 아래서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영웅이든 골칫거리든 다 소용없다. 내겐 술과 만두가 있을 뿐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원하지 않았던 명성과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소림사에서 쫓겨날 때만 해도 그는 단순히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술을 마시고 만두를 먹고 아무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원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었고 모든 행동이 특별한 의미로 해석되었다. 자유를 찾아 나왔는데 오히려 더 큰 굴레에 갇힌 건 아닐까?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예감이 일렁였다. 강호 전체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었다. 정파에서는 나를 잡으려 하고 사파에서는 나를 죽이려 한다. 백성들은 나를 영웅이라 부르고 모두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하려 하는군.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소림사에서 쫓겨나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때는 계율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고 지금은 영웅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술을 마시고 싶을 뿐인데.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일비는 한숨을 쉬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파에서 더 강한 고수를 보낼까? 아니면 사파에서 더 악랄한 계략을 꾸밀까? 하지만 그 모든 걱정도 술 한잔 앞에서는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일비는 술잔을 들어 하늘에 올렸다. 뭐 어떻든 상관없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그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중얼거렸다. 중요한 건 오늘도 술이 있고 내일도 술이 있을 거라는 것이지. 멀리서 주막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를 영웅으로 여기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영웅이라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군. 일비는 마지막 술을 마시고 일어섰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도전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새로운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었다. 술병과 만두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리하여 불량소림사는 주막의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다. 정파와 사파는 그를 잡으려 했지만 백성들은 그의 곁을 따랐다. 술과 만두로 시작된 그의 전설은 이제 강호 전체로 번져나갔다. 그러나 이 영웅담은 아직 서막에 불과했다. 더 큰 시련과 모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파의 더욱 강력한 고수들, 사파의 더욱 악랄한 음모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적들까지. 하지만 일빈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 술이 있고 만두가 있는 한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주막의 영웅, 불량소림사 일빈의 진짜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제2화 주막의 영웅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화 모두의 표적이 된 사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빈에게 더욱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